자, 오늘 새로 오신 MS 콴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장녀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친정 가까이 선택했는데, 부모님께서 노쇠해지실수록 의지해 오시니까, 처음에는 잘 챙겨드리다가,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갑갑해집니다. 걱정은 되고 마음은 많이 불편한데 부모님과의 소통에서 자꾸 짜증이 나곤 합니다. 부모님이 이기적인 것도 같고 내 모습에 스스로도 실망하며 불편합니다. 부드럽게 표현되지 않고 뾰족하게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인생 주제네. 이게 분석 상황에서 이 물음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부모님과의 소통에서 가령 좀 심하게 짜증 날 때, 또는 반복해서 짜증 날 때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번 좀 물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답변이 부모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요구만 해대는 이기적인 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부모님에 대한 내 반응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또 이렇게 효녀 같은 느낌, 모습이 아닌 것에 또 매책물을 다 못하는 건가, 뭐 실망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했으면 더 내 품격이 좋을 텐데 뾰족하게 회피하는, 뾰족하게 부모를 향해서 뭐 찌르지는 것도 아니고 뾰족하게 회피하게 된다고 그러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뾰족하게 회피한다는 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오는데 그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죠. 자극이 이렇게 오는데 그 감정이, 그 자극들이 내면에서 소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반응을 딱 보였을 때 그냥 저래서 저러시는구나, 저래서 저러시는구나, 뭐 그렇게 이제 소화가 되면은 별 무리가 없는데,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안 됐는데 계속 참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아무튼 뾰족하게 회피하는 거는, 뾰족하다는 말 속에 예리하게 나를 찌르든 상대방을 찌르든 뾰족하게 내 안에서 지금 되게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될까? 근데 이거 뭐 상황은 워낙 다양해서 요인도 다양해요. 권님이 1960, 70년대에 살았다면은, 에이, 내가 장녀니까 장녀 역할 해야지. 장녀 역할은 워낙 그런 거니까 부모님 수발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게 내 타고난 역할이니까 거기서 그냥 자부심도 느끼고 내 소임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80 부모를 6, 70 될 때까지 그렇게 모셨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늘 받아들였는데 현재 제 반응이 변한 것 같다. 그게 이제 현재 자신의 반응이 변한 이유에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즉흥적이거나 까다로우신 경우에 융통성 있게 대응이 잘 안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요즘 가족관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녀라고 해서 부모 곁에 모시고 그렇게 연세든 부모님을 수발 돌봄 주면서 하는 그런 분이 최근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6, 70년대는 다수가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2020년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거예요.
요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모한테 헌신하는 삶. 과거에는 그게 연료분 연료비 해가지고 칭송받는, 아유, 당신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참 진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삶인데, 요즘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요즘 문화에서. 겉으로는 대단하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 그렇게 바라볼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는 저 사람 같이 안 살 거야.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냐. 참. 아유, 안 됐다. 아직도 저렇게 사냐.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심하면 심지어.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주변의 시선이 곧 문화인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인생을 저런 식으로 잘 누리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치롭게 보는 그런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청 가까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사람, 어떤 가치 규범을 죽을 때까지 지키게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끔, 나도 저런 훌륭한 분처럼 나도 살아봐야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예요. 오히려 관님같이 사는 분이, 와, 저렇게 사시는 대단한 분도 있구나.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회라고. 아유, 참. 야, 이 시대에 저렇게 사는 분, 와, 진짜, 야, 이거 특별하네. 이렇게 바라볼 정도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대통령이 그렇게 살아? 장관이 그렇게 살아? 국회의원이 그렇게 살아? 대학 총장이 그렇게 살아? 목사가 그렇게 살아?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살아, 요즘? 누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계속 수발만 하고 사냐고. 문화가 바뀐 거라고. 권위가 바뀌고, 권위의 중심이 바뀌고, 부모님에 대한 가치감, 강도도 달라졌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목숨 다해 보답을 해야지. 이 정도로 가치롭게 대단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변화된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화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좀 불편한 부담을 주게 되면 그거를 내가 감내하고 견디고 소화해서 좋게 반응해야 하는 그 내 정신의 내면의 그 강도도 옅어지게 돼 있는 거죠. 권위가 옅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때로 부모가 또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는 거고. 부담이 될 경우에. 이게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 나도 놀랄 정도로 요즘 문화가 너무 많이 변해서 신세대 자녀들하고 소통하는데 적지 않게 긴장할 때가 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가리키려고 들면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되는 거죠. 옛 가치관이. 그 정도로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확인해도 그렇게 바뀐 거 몰랐나? 뭐 이런 식으로 어, 많이 바뀐,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꽤 깊은 그런, 그래서 관님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너무 빨리 급변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에도 제법 큰 비중이 있다. 요거 전해드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지. 문화는 이제 외부적인 문화적 무의식이라고 하고,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장녀로서 부모한테서 이렇게 좋은 것만 받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장녀로서 너는 집안의 기둥이니까 네가 집안의 모범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요구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책임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주입시키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가르친 면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 가치감을 이렇게 고양하기 위한 체험들이 좀 부족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곁에서 계속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근처에 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부모한테 상당 부분 의존돼 가지고 세상을 넓게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한 그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생활을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관계하면서 세상과 넓게 관계하고 누리기가 어렵게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내가 부모한테 충실한 삶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보답은 나는 어디서 받지?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중년쯤 되면은. 근데 부모가 나를 오히려 이렇게 충실히 산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더 보답해 주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이 뭘 해달라고 요구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신세대한테도 보답받지도 못하고 주변한테도 칭송도 못 받고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키워오신 분이 부모님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회의감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반응에 뾰족한 외면이라는 말이 되게 정신분석적으로 주목할 만한데 짙은 감정이 섞여 있는 거거든. 아니 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존중해주고 나를 온전히 이렇게 위해서 사는 삶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보지는 못해서 살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지 그런 걸 선택을 누리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부모한테 학습받은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또. 그런 말로 표현되지 못한 내 삶의 어떤 내가 그동안 그냥 참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뾰족한 외면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되게 압축된 말이에요. 그 말이 정신분석적으로. 그러면 분석 상황에서 그거는 뾰족한 외면이요. 좀 더 표현해 보실래요? 뾰족한 외면에 질문을 하신 관님이 아주 많은 그 삶의 흔적과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확 드네. 왜 저분들은 자신들만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야?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끔 부모님이 왜 그런 배려는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뾰족한 마음으로 그냥 부모를 외면하고 싶다 이런 거지. 아주 잘 표현하셨네. 이런 그동안 정말 착실한 장녀로서 부모님 모시고 지내다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계기가 저는 장녀로서 부모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챙겨드렸는데 막내 아들한테 금전적으로 무조건 베푸시는 거에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아유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지금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야. 그게 왜 중요한 표현인지 알아요? 그게 관님이 돈에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그런 걸까?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유산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뭐 이거 얼마 엄마 뭐 이렇게 뭐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벌고 못 벌고 그런 돈하고 다른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물려주는 재산은 부모의 애정의 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부모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유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왜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못 주고 그러냐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많고 적음의 그 표상으로 요 내면에서 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도 나보다 누구를 더 잘해주는데 이제 죽을 때도 나이 들어서 늙어서 또는 죽을 때도 또 나를 차별하네. 나의 존재 가치를 또 저 대상보다 또 차별하네.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유산이 그런 거야. 배신감 같은 마음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단히 선량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용하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봉사만 하는 사람은 그냥 덜 줘도 별로 불만이 없을 줄 알고 또는 그냥 무던히 지나갈 줄 알고 있지만 속에 상처받는다고 다. 그게. 특히 아들, 딸, 지금 뭐 관님의 부모님 세대는 아들 선호 사상이 짙었던 그런 문화권을 갖고 있어서 아들이 잘 돼야 내가 죽어도 내 가문이 잘 되고 제사도 나를 잘 기억해 줄 거고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고. 딸은 뭐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 뭐 부모님 제사를 주도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아들한테 제사를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더 많은 걸 더 많이 물려주기도 하고. 배신감 느끼죠. 딸이 대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서 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중년의 여성분들, 착실하게 산 여성분들, 부모님 뜻에,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부모님 명예에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들, 딸 차별되는 유산으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한테서 그 아픔, 표현하기 힘든 속상함, 그게 결코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소화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유산이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한테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을 하라. 단 부모님을 이렇게 손상, 이렇게 뾰족한 게 곧바로 이렇게 확 와서 부모님 상처에 있는 그런 양태가 아니라 분위기 좋을 때 부모님한테 마음을 표현을 하라. 이렇게 주로 권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 이렇게 이 문제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한 바로 의하면 표현을 안 했을 때보다 표현을 했을 때 되게 더 좋은 쪽으로 많이 가요. 아, 네가 그 정도 불편함을 그동안 표현을 안 하고 있었구나. 아유, 그래. 아유,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처 몰랐다. 뭐 이렇게 되고, 아, 그 정도로 너가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되지. 뭐 표현해갖고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관님도 부모님한테 그 뾰족한 외면 그 마음으로 부모님하고 이렇게 인생이 하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 정도 착실히 살아온 분이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진중하게 표현을 해야 부모와 딸 관계가 보다 온전히 정말 살아있는 대화 속에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아유,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내가 너무 표현을 안 해가지고 아유, 뭐 엇갈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해소해서 그 뾰족한 외면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뾰족한 외면, 그것이 최종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속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뭐 교류를 소통을 해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의 이제 반응이 참 진솔하게 표현을 참 잘했네.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모한테 내가 속마음을 표현했더니, 아니, 언제적 얘기를 그걸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더 상처 입은 경험이 있다. HC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표현을 하면은 저분이 그걸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고 해야지, 나름대로. 그냥 난 표현하라고 해서 나 할 말 다 할 거야. 근데 상대방이 그걸 소화할 수 없는 언어를 뱉어내봐. 그럼 상대방은 그거를 그렇게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유, 네가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때. 아, 그래, 그때 내가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었어. 아유, 정말 미안하다. 아유, 그렇게 상처 입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분이. 그런데 내가 표현한 것이 저 애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비난하듯이 불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이 무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드도. 나를 원망하는 듯한 무드로 제가 저런 걸 표현하는데 내가 그거 그냥 들으면 그냥 그 부모가 이제 그걸 소화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저걸 표현하는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아유, 저거 오랫동안 그걸 담아두고 있느라고 힘들겠다. 이런 무드로 들어와서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을 텐데 HC님이 그걸 표현할 때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고 표현을 한 거라고. 부모님을 배려를 하지 않고 뭐 부모님 탓을 하려고 하는 듯한 무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무의식에서도 방어가 작동된 거라고. 그래서 적절히 타협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뿐이지. 그거는 표현하는 분의 소통의 어떤 기술하고 그 동기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미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또 내 탓하려고 또 저에게 뭔가 또 꺼집어내려고 하네? 이런 무드 속에서 이미 방어가 일어난다고,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표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온전히 전달하는가, 그거는 늘 고려해야 돼. 그거 고려 안 하면 뭐 완전히 뭐 가장 가까운 관계도 다 깨지잖아, 사실은. 또 엘림님은 저도 엄마랑 과거 이야기하면서 서운했던 거 말씀드리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심적으로 해결된 건 없고 더 답답해졌어요. 엘림님의 표현은 좀 들어오네. 왜 그 엘림님의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반응을 했냐, 엄마가 반응했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운명적인 건데. 엘림님이 생활했던 환경하고 엄마가 과거에 생활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더 빡빡하고 힘들었을까? 님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환경이 훨씬 더 빡셌던 환경이라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어떤 되게 열악한 환경에 버텨내면서 살아가던 그 부모 세대는 딱 봐서 편안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사는지 너는 알기나 해? 네가 이해는 할 수 있을 줄 알아? 너 그거 이해 못한다. 너가 그 체험하면 너는 못 견뎠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을 생생히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랑 일제시대까지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 해방 후 아주 힘들었던 시대. 이거랑 지금 세대 뭐 40대든 50대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상당 부분은 정말 그 시대 그 너무나 힘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었어. 이 정도 소통이라도 되면은 그게 이제 내가 그 힘들었던 그 반응을 충분히 못 알아주시고 환경 탓만 하네 아쉬움은 있죠. 답답함. 해결된 건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환경 차이가 너무 커서 나온 말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분석 공부를 부모 세대는 상상도 못해. 부모 세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혜택도 못 보고 그냥 과거 시대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환경에 짓눌린 그거 부모님은 소화도 못하고 그냥 짊어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화 못했던 거기다가 내 것까지 소화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 힘듦을 이렇게 보듬어서 이렇게 잘 소화시켜서 되돌려주는 그게 간단치 않은 거죠. 그때 힘든 거를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 그런데 항상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환경의 그 엄청난 시대적 환경의 차이를 이렇게 고려하면은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더 많이 이해하면서 부모님한테 답답함을 표현하면은 내가 부모님을 좀 더 많이 이해하면서 표현하면은 부모님도 마음이 방어가 옅어지고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화의 무드 차이라고. 대화할 때 그 동기가 내 힘듦을 부모님 왜 몰라주느냐 이것만 너무 강하게 앞서가지고 부모님의 힘들었던 것을 배려하지 못한 상태로 표현하게 되면 무의식적 방어가 일어나는 거죠. 소화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림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젊은 세대에 너그러워지시고 배려심도 넓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반대로 속도 마음도 점점 더 좁아지시고 본인만 알고 요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속에 이제 맺힌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본인만 알고 요구만 해대죠. 어쩔 수가 없어. 그 옛세대 분들한테 바뀌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정신분석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나 이거 이해 못 받았다. 나 이해 못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를 이해해서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계속 요구만 해대는 거야. 뭐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점점 진정성 있게 자식이 관계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게 운명인 거야, 그분의. 그걸 또 부모의 운명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계속 다 감당하는 것도 간단치 않고 부모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겠죠.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이기적인 모습에 제가 무기력해지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질문을 하신 엘림님이 한 40대쯤 된다고 하면은 그 40대의 그 부모님은 한 70대쯤 될 거 아니에요, 가령. 그 70대 분들이 여자들이 되게 또 차별도 당해요. 태어날 때부터 뭐 딸이라서. 그래서 내면에 컴플렉스도 많고 열등감, 수치감도 있는 거예요. 온전히 딸로서 대접받지 자식으로서 충분히 아들만큼 대접받지 못한 그런 부모도 있는 거고 엄마도 있는 거고 정신분석 잘 아시겠지만 유년기 받지 못했던 그거 어디서 풀어요. 정신분석이 없었던 시대인데 풀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공감받아요. 자식이 그걸 떠받기에도 힘든 거라고. 사람은 자신하고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연민도 생기고 공감도 더 잘 되고.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더 힘든 체험을 한 그런 분들을 누가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직접적 감당은 어렵고 온전한 감당도 간단치 않은 거죠.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뭘 표현할 때 부모가 이렇게 뜻밖의 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배려해서 감당해 주시면서 뭔가 뾰족하지 않은 그렇게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뭔가를 이렇게 풀어 주시고 이거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은 이거는 가령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엄마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이 때 뭔가를 표현했을 때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미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온전히 반응해주면서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경험. 진중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해소시켜주는 그 경험. 그거를 어릴 때 꽤 많이 했어야 엄마 스스로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표현할 때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경험대로 자식의 어려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소화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부모 세대에는 자식이 보통 한 5 정도 됐고 삶의 환경이 안 좋고 여자로서 또 딸로서 충분히 존재 대우를 못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딸 하나하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할머니가 그 배우자 챙기고 뭐 가문 챙기고 뭐 하는데 딸까지 그렇게 하나씩 마음을 풀어주는 그 경험을 할 확률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처럼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풀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진짜 뭐라고 선악평가하기도 어려운 거고 참 자식이 부모 평가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적 환경 차이가 그렇게 열악했는데 요새는 자식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시대잖아. 그 하나가 되게 마치 무슨 TV 영화의 선전 광고 되듯이 온갖 관심을 받고 막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미 문화적으로 돼서 이것저것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 깊이 배려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낳아서 관심 받는 것이 옛날 열악한 환경에서 5 태어나가지고 그중에 셋째, 넷째로 태어나서 관심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비교할 수 없는. 에휴, 엘리님이 엄마는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 세상인데 뭐 그 불만 있을 게 뭐냐? 내가 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하시니까 제가 소통되는 느낌도 안 들고 공허한 마음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잘 표현한 거네. 근데 그게 환경 차이인 거야. 환경 차이. 부모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그래서 부모 세대는 과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현재 세대를. 너희가 나의 힘든 환경을 알아? 이런 눈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소통할 때 부모는 부모 시대의 그 환경으로 대화하는 거고 자식은 현재 상황에서 하는 건데 그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야. 아주 달라. 전통도 다르고 문화적 가치관도 달라 심지어. 그래서 소통하기가 진짜 어려워 한국이. 너무 빨리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소녀님, 저희 부모님은 2분이 평생 싸워서 온 집안을 괴롭히시더니 말년에 2분이 같이 삐지셔서 둘이 잘 지내세요. 뭐 그렇기라도 잘 지내시니 그냥 저는 단절된 지금이 더 마음 평안한 것 같아요. 2분이 같이 자식에 대해서 삐졌다는 소리로 이렇게 들리네. 그래서 2분끼리 잘 지내면 된 거지 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동조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참하지 않아요. 이탈님이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어려움에 대해서 엄마한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엄마는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답답한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 상태에 대해서 울면서 진심으로 표현했었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에휴, 늦은 밤이었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다. 오.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객적 어머니 같진 않네.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걸 아시고 같이 이렇게 울어주시네. 상당히 좋은 경험 하셨네. 제가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속마음을 표현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큰 마음을 먹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속이 후련했어요.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자식을 껴안고 같이 운다?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오고 갔고 뭔가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 자식 간에 요즘 문화가 너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서 외부적인 요인이 무슨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전통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비슷한 전통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서 큰 문화적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한국하고 중국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문화적 격차가 세대 간에 다른 거라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간단치 않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개척 분 아니세요.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표현했어요, 깃털님. 그렇게 부모님을 알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한 배경에서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별 불상사 안 일어나요. 꽉 막혔다는 느낌도 안 들고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 내가 좀 더 얘기해 줄 거는 나이가 60대 중반쯤 이렇게 들어서면은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고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생체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지 자기 보존에 유익해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망각이 심한 거 웬만한 건 다 망각하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자기한테 이래서 자식이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정서를 배려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고. 정신분석 세팅에서 50대, 60대 분석 상담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40, 50대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속에 좀 맺혀 있는 아까 표현했던 그 뾰족한 외면이라는 그 상당히 그 정신분석에 주목하는 언어인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속에 이렇게 뭉친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체면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말 과거의 풍습대로 그대로 4, 50년을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대로 현대 변화된 삶의 어떤 물질적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물질적인 요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어렸을 때 받은 교육 때문에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속에 맺힌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전혀 뜻밖의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가 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건가 하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걸 정리하면 또 다른 게 올라오고 그래서 속에 맺힌 그거 하나 그냥 단 하나의 뭔가를 제대로 해소하면 금방 없어지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표현하지 못한 걸 온전히 떠올려서 표현하게끔 해서 뭐가 소화가 되면 꼭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이게 끊임없이 올라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많은 그 뿌리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하면서 확 변하게 된다고. 그런데 특히 이제 부모 세대의 그 맺힌 그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그 일과 어떤 경무와 이런 것에 시달리는 엄마, 아버지 이런 거를 이제 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 때 너무 강한. 그것보다 더 센 경험은 다른 데서 보지 못해서 거기에 계속 꽂히고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소화하는데 50년 동안 그거를 저 깊은 곳에 이렇게 누르고 살았던 그 흔적들, 그 기운들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하나씩 조금씩 풀어내서 소화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뭉쳐져 있어서 부모님의 경우는 그런 거를 푸는 경험을 그 누구와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고. 그나마 그 푸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 조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험하는 거고 그 체험하게 되면 부모님을 향했던 맺힌 게 이렇게 누그러져서 소화되게 된 다음에는 부모님하고 소통에 뜻밖의 좋은 소통을 하게 돼요. 뭐냐? 뭉친 게 풀어졌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적대적인 기운이 안 나오거든. 뾰족한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단절되고 맺혔던 게 있더라도 부모님도 과거하고는 다른 반응으로 이렇게 외면됐던 관계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은 과거 부모님보다는 혜택받는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게 표현한 거를 머리로 지각하면은 뭐 그래서 결국은 또 착한 딸 되라는 소린가? 뭐 이런 뜻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머리로 다 이해된 거지 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정신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부모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과 어떤 표상 같은 게 있는데 모습이 그것의 접근 자체가 안 됐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 내가 모르는 부모님의 진짜 그 더 빡센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서 혼자 고독하게 견뎌야 했던 그런 거를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나한테 또 이렇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 부담을 또 지라는 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또 부모님하고 이제 접근하는 대화법이 조금 달라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야도 좀 달라진다. 그런 면이 있다. 감정에 맺힌 그 부분이 그걸 쉽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또 부모님한테 맺혀있는 그 감정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건 내가 모자라기보다는 운명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네. 아유,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말 진솔하게 잘 표현해 주셨네. 부모님과의 대화가 간단치 않았다. 잘 표현해 줬어요. 진짜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거 제대로 잘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근데 어린 시절부터 맺힌 게 이제 속에 좀 있어서 또 유산과 관계된 것도 그렇고 이제 노년에도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보다 내가 못 누리는 것 같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불편감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우울함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래도 최선의 길은 뭐 어떤 부모님과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표현을 서로 해 나가면서 가는 쪽이 더 낫고 전혀 막혀 있는 분이면 표현을 자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게 3대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문제만도 아니다. H씨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셨네. 저는 미혼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엄마와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최근에야 올라왔어요. 최근에 요 말에 들어오네. 그게 부모님이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가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가 어린 나한테 불만스러운 표정을 자주 줬는가 어린 나한테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청춘기에 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이런 것이 많이 좌우가 돼요. 부모님처럼 살려면 내가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뭔가 H씨님이 부모 외에 새로운 제3의 에너지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분석이든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대상한테 받은 적이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의 원리가 이치가 이런 거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상처,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지닌 분들도 꽤 있구나. 내가 그냥 내 안에 그것에 그냥 골몰해서 그냥 부정적 감정을 소화 못한 채 그냥 짊어지고 살았구나. 이게 자각이 되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부모의 영향에서 이렇게 적절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냉철히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가족을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 마음이 60대 후반쯤에 생긴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찔러대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정신분석 수업 나한테 몇 년 듣고 60대 후반에 가족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 거야. 어떻겠어 그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내면에 그 뾰족한 게 소화가 돼서 그렇게 일어난 거라고. 그것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화. 인간사를 살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 묵직한 주제들이 나온 것 같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의 그 간단치 않음은 나도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내가 교육받은 문화는 이제 유교 문화가 되게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유교 문화에 너무 경직된 것이 싫어갖고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을 절대 이렇게 얽매이게 하지 않으려고 부담은 주지 않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기성세대에서 교육받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유교 문화의 영향. 근데 자녀들은 유교 문화를 몰라요. 그리고 그 또래 문화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개인주의 문화하고 또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되게 또 뭐 실용적이고 자기 이익 챙기는 그런 거 보면은 그걸 야 그게 그런 식으로 살면 이게 세상을 너무 좁게 사는 거고 그게 그렇게 좋나?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인문학적인 얘기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 소통이 간단치 않아요. 영혼과 연관된 이야기는 현실의 이익에 별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서 현실 살아가는 그것에 관심과 연관된 그 부분만 듣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냥 환경의 문화가 가치관이 너무 다른 그런 환경이라서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신세대 자녀 세대한테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반영하는 표현을 하면은 그 세대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부모가 뭘 모르고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왜 그런 가치관을 왜 자꾸 표현하느냐 불편한 마음이 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자신의 부모한테 표현하시는 분이 자기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치 않은. 하여튼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빨리 변해서 세대 간의 소통에 정말 간단치 않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부모한테든 자식 세대한테든 더 많이 반영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자식 세대한테 반드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저희는 제대로 사회활동하기 어려워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 문화의 그 물이 다른 거야. 그 문화의 어떤 그 가치관이 그 세대에 맞지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덧 세대 격차가 나무니 너무 커서 여하튼 운명적으로 좀 세대 간에 좀 고립돼서 좀 외로워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진. 그래서 그 또래 세대와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역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그걸 반드시 자기 가치관을 부모나 자식 세대한테 요구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국의 문화가. 나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좋은 주제를 같이 음미해서 어, 마음이 좀 안정감이 드네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영혼의 무게감이나 영혼의 질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하고 몇 시간이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나를 바라보는 자식이 저분은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정말 옛 구세대의 그 관점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간단치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인의 언어에 마음을 이렇게 경청해서 소화해내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은 이 시대에 상당히 특출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만나서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상당히 희소한 축복인 거예요.